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사는 인물탐구 한동훈론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많은 말을 남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하는 한동훈 장관의 어록을 좀 길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동훈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아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을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일부의 분들은 수십 년간 유력 정치인, 공직, 기업인, 시민단체 등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고 이미 수십 년째 기득권으로 살아오고 있다. 그 시절 나름의 방식으로 큰 용기를 낸 더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평생 써먹었던 청구서를 다시 들이밀면서 사골처럼 우려먹으려 하지 않는다. 진짜 그 시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한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이 진짜 존경하는 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며 나도 그렇다. 자, 이건 우리가 이 정치 시사 시간에 누차 거듭거듭 반복 주장하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정치권의 최대 이슈이자 논란 대상은 당연 이재명이지만 그것과 상반된 입장에서 뜨거운 관심 인물은 단연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야권에서 정권 초창기부터 윤 대통령의 후임자로 지목되어서 정치적 타켓 영역에 늘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네. 범보수 진영의 이른바 떠오르는 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죠. 한동훈은 일생을 검사로 복무해왔고 아직 젊지만 정치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시 파격적으로 장관에 발탁되었죠. 그때 한동훈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파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파격을 넘어서 법무장관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반문재인 정권 반민주당의 최전선에서 박해와 탄압을 받았던 윤석열과 한동훈, 이른바 그 정치적 칼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보수정에서는 자기들을 위하는 검투사처럼 한동훈을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은 진보 진영의 정치 타겟 1호가 되어 있고 보수 진영의 희망의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답지 않은, 이렇게 말하면 검사들 좀 기분 나쁘게 했는데 깔끔한 외모, 거침없고 화려한 언변, 의상, 이런 것들은 호사가들이 입방아에 자주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 국민적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런 말을 했죠. 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팬티라고 해야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제 파도가 물러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책임을 지셔야죠. 이 법무장관이지만 야당과 자신에 대한 비난, 스토킹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한 장관의 말은, 그리고 그의 논리와 언변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은 이제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어요. 이미 한동훈은 홍준표, 오세훈 등을 제치고 범보수 잠룡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 1위에 올랐습니다. 한동훈은 말입니다. 신인검사 특강에서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아, 이건 헐만 멜빌의 소설 백경 모비 딕에서 등장인물인 1등 항해사,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르지도 않은 스타벅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이제 스타벅스죠. 또 모비 딕, 백경이죠. 한동훈 장관은 이 백경을 아주 위대한 소설로, 감명 깊은 소설로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 백경은 대단한 소설이죠. 아마 이 백경, 모비딕의 저자인 헐만 멜빌이 지금 살아서 자기 책이 이렇게 유명해 있는 것을 알면 너무나 놀랄 겁니다. 무명 작가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소신을 갖추려면 실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고 운을 뗐던 한동훈의 말입니다. 1973년 강원도 춘천생이지만 한동훈은 서울 강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감자와 강남의 이미지는 오히려 이제 대조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강원도 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뭐 감자가 뭐 나쁜 겁니까? 자, 이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 졸속으로 통과된 악법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고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키고, 이런 거 외에도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이자 납부를 면제해 주는 등 검찰과 비검찰 업무를 망라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 이걸 또 한동훈이 말하니까 야당에서 또 반대하고 있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다 공약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무고죄 강화, 이민청 설립, 민법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신설 등의 여러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윤 지지자들도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지가 기반이 되어서 여론조사 국힘당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1위로 올라선 겁니다. 뻔히 하는 말들, 뭐 외모와 패션이 준수하고 세련되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이 화제에 오른다, 이런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문정권 관련 인물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의해서 불거진 각종 의혹 및 혐의점을 수사하고 있죠. 사실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은 보수 및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사업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조국과 극히 대조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SNS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국과 대조되는. 페이스북에 보면 그 프로필은 있는데 페이스북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SNS도 일치 안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꼭 답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페이스북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메시지 보내면 차단한다 막 이런 거 써놓은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좀 반대돼요. 어쨌든 조국처럼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얼마나 모순된 인간인가를 스스로 드러내거나, 이준석처럼 자기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조장하는 인간성이 나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한동훈은 이 정부 정책이나 개인적 일정, 행보, 이런 홍보물을 일체 게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추미애하고 또 정반대되죠. 다만 아직 한동훈은 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없는데, 뭐 그가 자기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의 그 경험을 쌓는 게 좋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뭐 익히 얘기하는 바고, 2024년 한동훈의 총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첫 조사에서 4%로 대권 후보에 올랐던 한동훈의 여론 지지율은 일치월장에서 작년 2022년입니다.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0개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1위 대권 주자로 나타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알죠? 네. 이 차떼기 사건을 결정적으로 해결한 것이 검사 한동훈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한동훈이 그 당시에 국세청장, 전 군표였었어요. 이 국세청장하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한데 엮인 이 뇌물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에. 그런데 대검 수뇌부가 좀 부담되니까 이 불구속 수사를 종용했는데, 이때 부산에서 근무했던 한동훈은 부산에서 직접 검찰총장실로 올라와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해서 구속을 관철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그 한동훈 장관은 자기의 차 문을 열고 닫는 의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네. 그리고 법무부 문서 작성지에 간부 호칭에 님자를 붙이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건 당연한 조치죠. 공식 문서에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됐지, 님자를 왜 붙여요? 그 다음에 그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그 1등석을 거부하고, 제 1등석을 거부하는 것을 알리지 않게 하라는 식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한동훈이 놀라운 점을 이제 제가 이번에 조사해서 하나 새로이 알게 됐는데, 이 한동훈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미국 그 대학원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 표절 분석 프로그램, 이걸 이제 카피킬러라고 하죠. 카피킬러. 여기에 넣어서 돌렸어요. 그런데 한동훈의 표절 가능성 확률은 0%로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그 장세주 2016년에 동국제강 회장을 수사했는데, 이때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최유정 변호사인데요. 이 최유정 변호사는 한동훈의 지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유정이 한 장관, 이제 그 당시 한 검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만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겠다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랬는데 한동훈을 찾아갔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훈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일화들은 참 참신하죠. 네.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나중에 그 위인전 같은 것을 읽는 느낌을 들게 해요. 우리가 알듯이 유시민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뭐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 겁니다. 한동훈은 황당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유시민을 직격했습니다. 3년 전 2019년입니다. 2019년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랐어요.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이걸 수사한 반부패 수사부 검사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규탄하는 페이스북 글이 올랐는데, 그때 한동훈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여기다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네. 또 재미난 일이 2019년 10월에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할 때, 그때 한동훈이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는데, 백혜련 의원 있죠? 네. 백혜련 의원이 검찰청 강력부장에게 뭐라고 호칭했냐면 장관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백혜련은 상당히 이렇게 신기가 있어요. 3년 후에 한동훈이 실제로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한동훈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한 것을 지적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김의겸이 어두운 역사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말을 듣고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말은 그런 짓을 하는, 법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의 못된 행위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의미라면 동의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한 문장으로 정의했죠.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자신 주변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하니까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다.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다. 즉, 소환에 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 아시죠, 여러분들? 네. 박범계가 한동훈을 검찰총장 임명 전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니까, 그때 검찰총장 그 대리가 있었다, 이런 말도 하면서,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아주 이 강변과 오류 투성이니까, 여러분, 논리적 오류에는 논리적 오류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른바 그 한동훈은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논리적으로 피장파장, 역공격의 오류인데, 이건 뭐 논쟁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을 했고,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문재인이 민정수석을 할 때, 노무현 시절에 네. DJ 김대중의 그 대북 송금 특검을 얘기하면서 DJ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과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차이를 보세요. 이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세련되게 보이려면 일반론으로 개진을 해야 됩니다. 벌써 이 말 속에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를 문재인이 했다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문재인을 비호할 수는 없다. 자, 이런 언어와 잘못이 있다면 DJ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언어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마 한동훈이 2022년에 가장 미워했던 2021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입니다. 아직 한동훈이 검사일 때 얘기예요. 한동훈이 검사일 때인데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를 향해서, 물론 이건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녹취된 발언인데,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잡질이나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얼마나 차이가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계속 추미애한테 독서를 퍼부어. 이건 공개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네. 공부나 좀 하라고 그래. 하는 말마다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자기 얼굴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짓거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잖아. 거의 무슨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자, 이런 거 사적에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그 한동훈이 이제 검사실에 추미애 장관한테, 장관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시자를 붙이니까 그게 무슨 당돌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추미애가 먼저 한동훈한테 시자를 붙였거든요. 한동훈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한 말은 재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럴 때 총장님은 훌륭한 검사시고 좋은 사람이십니다. 이런 건 공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아까 왜 법무장관 뒤에 님자를 빼라고 했는지 알겠죠? 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뭐 이럴 땐 그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그 양반이나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고 할 일 했던 것 뿐입니다. 뭐 공직자란 점에서 윤석열이랑 나랑 같다. 전혀 외람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내가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하니까. 그 측근이가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익을 공유하면서 한쪽이 한쪽에게 맹종하는, 그야말로 김용과 이재명의 관계. 정진상과 이재명은 측근이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진상이 더 우위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유동규가 빛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빛은 오히려 정진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권력이 물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이 환호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기업들 수사 때나 욕하던 조국 수사 때나 저는 똑같이 한 일 한 거고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동훈이 한 말 중에서 이 말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조국 사태는 이 나라를 굉장히 후지게 만들었다. 아주 20년 전 검사로 첫 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니까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이것은 2021년 4번째 좌천되고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유시민 씨는 자기 스스로를 어용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인의 사명이 약자의 편에서 권위와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가 말하는 어용 지식인이란 말은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라든지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그 자체로 대단히 기만적입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 1월 27일 유시민 재판 증인 출석 전에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 그랬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어떤 유명인을 실명으로 특정해서 해외에서 엽기적인 성매매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말하면 괜찮은 건지 묻겠다. 이런 건 이제 뭐 예전에 그 강준만 그 진중권의 또 논쟁에서 많이 나왔던 말이죠. 가정법으로 말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누구와 젖소부인의 관계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냐 하고 재미나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 덧탐사에 대해서는 이정재, 이마수, 용파리와 같은 정치 깡패로 규정을 했죠. 네. 저는 이 덧탐사는 정치 깡패라는 한 장관의 말에 동의한다는 그 말을 이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는 한동훈을 여러 차례 좌천시키고 여러 차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죠. 네. 지금까지 헌정사상 한 번 있었고 뭐 일본인가에서는 또 한 번 있었고 법무장관이 물러났고 한국도 법무장관이 물러났죠.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독일은 아예 없었던 이 수사지휘권을 추미애는 6번인가 발동을 했어요. 그러나 추미애의 이 모든 노력은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김남국, 최강욱 등의 의원들은 한동훈을 몰아붙이려다 오히려 헛발질하면서 한동훈에게 반사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덧탐사가 미행하고 주거 침입을 하고 사법처리를 받게 됐고요. 아마도 민주당 사람들의 이런 헛발질이 계속된다면 추미애가 윤석열을 대권 후보와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것처럼 한동훈의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의 후계자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서 잘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패와 함수관계를 갖습니다. 임기 말로 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질 경우에 한동훈은 경선과 본선 모두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접하게 될 겁니다. 네. 정치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고 유망한 차기 대통령감으로 한동훈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동훈 인물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